경기도 파주인데요. 경기도 파주에 루마 썬팅 매장이네요. 요 안에 차 2대가 있어요. 요 차가 있고요. 요 차에 썬팅을 해달라고 했대요. 앞유리, 뒷유리. 그래서 앞유리는 35%, 옆유리, 뒷유리는 15% 많이 하잖아요. 썬팅을 해줬는데 나중에 저 차주분께서 앞유리 좀 더 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진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필름을 다 재단해서 이제 저말로 뭐 열 처리를 한다면 그걸 붙이나 봐요. 근데 이거 싫다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뒷유리는 이미 다 썬팅이 필름 다 붙은 상태고요. 앞유리를 이제 붙이기 전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뒷유리 값 5만 원만 내십시오. 앞유리는 썬팅직, 필름직 어차피 그 끈끈이니까 붙어 있는 거 때는 못 쓴대요. 그냥 그건 버리고 뒷유리는 이미 붙은 거니까 그거 5만 원만 내시죠. 했더니 돈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분이 뒷유리 썬팅 붙은 거 떼냈대요. 예. 아니 필름 값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일하느라고 시간 들어가고 그랬는데 돈 5만 원 안 준다 그러니까 뒷유리 것만 달라 그랬는데 그걸 뗐어요. 뗐더니 그럼 거기다가 원래 거기서 뗀 셀로판지 비슷한 게 있었대요. 이거. 이걸 붙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건 끈끈이가 없어 안 붙는다. 못 붙인대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이 오고 나중에는 그냥 차를 놔두고 갔어요. 이게 작년 4월 4일이에요. 작년 4월 4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 차가 이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차들을 빼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차들. 이 차들을 빼야 되는데 이 차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저 차를 빼야 되니까 업무방해로 이제 고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를 뜯어냈어요. 저기를 뜯어내서 여기 이렇게 뜯어내네요. 이렇게. 여기를 뜯어내고 옆에 공간이 있어 이쪽으로 차를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차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차를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니까 문을 새로 냈어요. 문을 새로 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쪽에다 다시 여기다 폴딩 도어를 하고 여기다 또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이것도 한쪽은 뜯어내고 한쪽은 또 작업해야 되니까 문 새로 달고 그러나 또 수백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차는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형사 고소했는데요. 형사 고소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년 4월 4일 날 그날 접수됐네요. 예. 그리고 결정일 6월 28일 약 2달 반 후에 업무방해죄 수사 중지. 귀하와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은 피의자 출석 불응,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지명 통보하고 뭐 사람이 발견되기 전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그냥 스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거요? 경찰에서도 도움을 못 주고 형사 고소했는데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파주시청에 가보세요. 파주시청에 신고하면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 26조 여기 보면은 자동차 주인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서 예컨대 뭐 식당으로 쓴다든가 또는 집으로 쓴다든가 이런 거 안 된다.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이건 안 된다. 이건 1년 이상 방치한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은요. 옛날에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2020년에 이게 도대체 얼마 동안 방치해야 되는지가 이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마다 막 헷갈린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대통령령으로. 네. 2개월 이상 방치되면
그것은 지자체가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치울 수 있다. 요거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 파주시청에서 저 차를 못 빼준다는 거죠. 네. 저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주시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땅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파란 거 그걸 붙여달라. 그걸 안 붙여줬으니까 난 저거 붙여줄 때까지 차를 세우겠다. 이것을 정당한 사유로 봤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왜 정당한 사유냐라고. 그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아니다. 파주시청이 저 파란 차주와 파주시청의 문제다. 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엊그제 오늘 파주시청에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와서 차문 열어줄 테니까 뒤에 뒷유리창 썬팅 다른 걸로 해놓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는 썬팅해주고 1년 고통받고 문 공사비 나가고 이게 뭐가 뭔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뒷유리창 썬팅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방송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원치 않으시면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 테니까 2달 기다리셔서 해결하셔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방송 하는 것으로 이분하고는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 한 거 보시고 JTBC 방송을 하는 것을 오케이 하시면은 그럼 이제 한 번 더 방송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저 차를 빼는 게 제일 좋죠. 저도 많이 속상해요. 남편이 불안해 하신대요. 남편 설득해 볼게요. 이건 아닌데, 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자 차 썬팅해 주는 것도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래서 남편분이 방송하지 말자 그런데요. 예. 근데 어제요. 배 PD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파주시청 쪽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대표님께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네, 그럼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메일은 좀 그렇고 전화 내용을 전해달라고 그런대요. 당사자 간에 중재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방송에 오류가 있었다. 제보자가 동의하면 영상을 내려주든지 정정방송을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정정방송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26조 3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문제다. 해당 차는 버린 것이 아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세도 내고 있어 관리되고 있는 차다. 그래서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다. 근데 파주시청에서는 그 썬팅 관련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제가 방송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버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파주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가? 그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버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해가 됐어요. 예,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는 아니지만 버린 차는 아니다. 예, 파주시청에서 정정해달라는 게 바로 이 부분 같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서 그게 잘못이다. 안 하고 있는 거? 관리 안 하고 있는 거? 근데 방송에서는 왜 버렸다고 하느냐? 방치했다고 그러느냐? 방치가 아니다. 자동차관리법 26조 3항의 위반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버린 게 아닌데 왜 버렸다고 방치했다고 그렇게 방송했느냐? 이런 취지지? 네, 그런 거. 이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는 것은 부담스럽다. 요 전화통화 내용을 한 변호사한테 전해달라. 해당 사건은 자동차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또 썬팅 업체에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려 해서 일어난 분쟁이다. 근데 업체 주인이 그래 썬팅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해결됐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인은 아내분은
왜 저 여자 차 썬팅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손해본 거 어쩌라고. 1년 동안 고생하고, 우리가 문구 부수고, 다시 문 새로 달고, 몇백만 원 들은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가 중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주시청 쪽에서 그거 해주고, 그럼 차 빼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파주시청도 같은 얘기지, 그지? 결국은. 처음에 방송했을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해결이 되고 있다. 업체가 원상 복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파주시청에서 문 열어줄 테니까 뒤에 썬팅지 붙여라. 뒷유리에. 그러면 그 이후에 차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만약에 그래도 안 가져가면 그때 법률에 따라서 해결할 것이다. 근데 그때 안 가져가도 방치된 거 아니면 못 하는데? 딱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됐다.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내려주기 바란다. 예. 여기서요, 포인트는요. 자동차관리법 26조 3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문제다. 그 차는 버린 게 아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 자동차세도 내고 있다. 관리되고 있는 차다. 그래서 행정처벌할 수 없다. 세금도 내고 있고 보험료도 내고 있다. 그래서 버린 게 아니다. 버렸어야 행정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사자끼리 뒤에다 썬팅 붙여주면은 차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안 가져가면 2달 있다 처분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요거죠, 요거 안 붙여줬다고 1년 이상 차를 받아 세워놨어요. 그리고 형사 고소됐는데 연락이 없어서 나타날 때까지는 수사 중지 상태예요. 저 차 방치된 차입니까? 방치된 차가 아니고 관리되고 있는 차입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세금도 내고 있고 보험료도 내고 있다. 그럼 정당한 사유들을 떠나서 방치됐냐 아니냐? 네, 여러분들은 100%가 1번입니다. 방치된 차죠. 예. 제가 그래도 변호사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이게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이제는, 이게 좀 판단이 흐려졌나? 그래서 어제 저희 변호사들하고도 제가 카톡으로 계속해서 의견 주고받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결국은 요걸 붙여주면 차 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재해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저 뒷유리 썬팅 해줘야 될까? 해줘야 한다. 해줄 이유 없다. 투표 시작. 해줘야 된다가 있네. 8%. 해줄 이유 없다가 92%. 저는 해줄 이유 없다고 보는데요. 그건 민사 문제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왜 안 해줬느냐? 그럼 내가 다른 데 가서 할 테니까 돈 달라. 그럼 민사소송 들어오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뜯어낼 때는 썬팅을 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썬팅 해놨는데 뒷유리 5만 원 달라는데 안 준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 떼겠다라고 한 거고. 물론 그냥 가세.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직원이 고생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돈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저건 못 붙인다는 거예요. 이미 구겨지기도 했지만 피더라도 저 다리미로 필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피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끈끈이가 있어야 된대요. 끈적끈적한 거. 끈적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다른 걸 해달라? 다른 거로 지금 썬팅 해달라? 뭐 여러분들 중에 8%는 뒷유리 썬팅을 해줘야 된다. 해줄 이유가 없다. 네,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8% 있습니다. 작년 4월 4일 날 여기 업무방해로 고소가 됐어요. 접수됐어요. 그리고 6월 28일 날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된다. 안 나타난다. 2달 이상 방치 기준은 뭘까요? 업무방해로 고소된 날로부터 2달. 파주시청에 신고된 날로부터 2달. 어느 게 2달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고소된 날부터 2달이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차 뺄 수 있는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명백하잖아요. 경찰서에 신고된 날이 있으니까요. 자, 투표 시작. 신고된 날부터 2달이라는 분이 또 계시네. 신고된 날로 2달은 그것은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경찰에 고소가 되고 경찰에 나오라도 안 나오는데 이게 명백하게 2달이라고 돼 있지 신고된 때로부터 2달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작년 4월 4일 날 신고되고 경찰이 여러 번 연락했고 그러다 연락이 안 돼서 내 수사 중지했고 6월 28일 날 그럼 이미 역수상 거꾸로 계산해 또 2달이 훨씬 지났잖아요. 12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당장 빼야죠. 방치된 게 아니다. 합의가 됐다. 썬팅 뒤에 붙여주면 된다. 그럼 빼갈 거다. 그래도 안 빼면 2달 있다 빼겠다. 자, 파주시에서 강제 처분하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서요. 방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치. 예전에는 2개월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25일 날 2개월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2개월 딱, 이미 객관적으로 2개월 됐어요. 이미 지났어요.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였어요. 지금은 대통령 전원 2개월로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 2008년에 선고된 2008도 2501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형사사건이에요. 정비공장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사람이 수리가 완료되고 가져가라 근데 안 돼. 그래서 2년 가까이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둔 거 이건 방치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수리를 맡겨놓고 그냥 몰래 갖다 놓고서 간 게 아니라 수리를 맡기고서 2년 동안 안 찾아가니까 이건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안 찾아가니까 이걸 갖다 지자체에다 신고했다. 그래서 몇 번 가져가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차될 때까지 1년 11개월 동안 찾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둔 것은 이 화물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포기다. 사실상 포기.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포기 아니냐. 사실상 포기. 그래서 이 화물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에 방치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건 처벌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 화물차를 수리 의뢰한 것은 갖다 맡긴 것은 그건 방치가 아니죠. 근데 끝났으면 가져가야죠. 근데 그냥 내비둔 거예요. 이건 방치다. 그런데 또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2010도 1656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자, 도로에 방치하는 것도 안 되고요. 남의 땅에 방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방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근데 아마 정비업소에서 정비공장이 좀 뭐하니까 그 앞에 도로에다 차를 놔뒀나 봐요. 아까 거는 정비공장에 그냥 그대로 차가 있었던 거고요. 요거는 자동차 정비소 그 앞에 도로에다 아마 정비공장에서 그 차를 거다 놔둔 모양이에요. 자,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 방치하였다. 라고 기소됐다. 근데 이건 보면요. 쭉 보면은, 이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하여튼 도로에 방치하든 남의 땅에 방치하든 방치라는 것은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해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냥 그거 계속 주차해 둠으로써. 그런데 피고인의 지인이 이 차를 수리업체에 맡겼다. 그래서 수리가 완료됐다는 걸 알았다. 근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 든다. 와, 너무 많네. 이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못 찾아오고 있었다. 아마 이게 그 도로가 정비공장 바로 옆에 도로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사건 자동차가 도로에 1년 이상 무단 방치되어 있다라고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그래서 자신을 치워라. 그런데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 이건 치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수리를 맡겼는데 돈을 못 줬으니까요. 그 돈을 못 줘서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 찾아온 거. 그렇다면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거는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를 못 가져가는 이유가 있다.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차를 정비공장에 맡기고
그리고 무단으로 그냥 안 찾아간 거. 예, 그것 기본적으로 거진 2년 동안 안 찾아간 거. 찾아가라도 안 찾아가. 그거는 방치다. 그런데 수리비를 마련 못해서 못 찾아가. 그건 방치라고 볼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이거 방치입니까? 안 방치입니까? 왜 여기서? 이거 방치인가요? 안 방치인가요? 우선 정당한 이유가 아니죠. 이렇게 세워두면은 여기에 업무가 방해되죠. 업무 방해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연락은 되나 봐요. 경찰에서 연락하면 전화 안 받고, 시청에서 연락하면 몰라. 시청에서 연락해서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제 게임이 끝나가니까 시청에서 일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2차 운전자가 두 가지로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요? 첫째, 업무방해죄. 둘째, 자동차관리법 위반. 정당한 사유를 떠나서 방치인지 아닌지 이 정도면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방치된 차다. 아니다. 보험료 내고 있고 세금 내고 있어서 방치된 차가 아니다. 한 번 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한 분은 또 관리되고 있는 차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아까는 100%였었는데. 이 썬팅 업체의 부부는 무진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저한테 올리신 글 중에는 이분이 만성신부전이라든가 수술까지 받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까지 어쩌나 무진장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무진장 불안해하실 겁니다. 방치라는 것은 범죄 행위다. 맞아요. 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방치하면 처벌받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요. 파주시청에서 온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그럼 당사자 간에 중재를 했다는 것은 연락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사유 때문이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버린 차가 아니다.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버린 차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내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처벌할 수 없다. 방치된 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국 견해 차이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98%는 방치된 차다. 파주시청과 투표의 2%는 관리되고 있는 차다.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우기지도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 썬팅 업체의 부부께서 1년 동안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뒷유리창을 해주고 뒷유리 썬팅을 해주고 차 빼고 그걸로 그냥 끝난다? 그러면 저분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은 누가 보상해줘야 될까요? 참 힘드네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저 이분하고 100몇십 번을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저 아내분이. 남편분은 더 심하겠죠. 다음에 불났어요. 이런. 불났어요. 네, 불났어요. 저, 본이, 아이고.